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쪽집게 100선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일정한 사유로 등록 취소 당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 중 등록 취소로 인한 3년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입니다. 6개월 초과하여 무단휴업을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됐다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 받아서 등록 취소됐다면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복권만 되면 3년 안 지나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등록 기준이 미달된 경우에는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자격증 있는 임원 확보하면 또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어 등록이 취소됐다면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되지 또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아 가지고 등록이 취소됐다면 벌금 선고받고 3년 지나면 되는 거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이죠.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되는데 자격증 처음에 교부하는 것은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2번은 7번에 있죠. 52번에 7번. 암기 프린트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3번에 등록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5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모두 시군구 조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와 응시 수수료는 시도 조례죠.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만 됩니다. 자, 다음은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유효하다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다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를 받기로 한 것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요건 완전 사기꾼이죠. 형법상 고소함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개행위가 아니다.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의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이 책임을 지고 보조원에게는 책임이 없다. X죠. 직원 잘못했다면 당연히 직원 책임이 있고요. 사장에게 또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보수지급약정은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무등록 업자는 보수받을 수 없지만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 받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49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역은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알선업은 됩니다. 따라서 용역업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농업용 건축물 안 됩니다. 주택 상가 관리대행 됩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1번에 있고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요거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X죠.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3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험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다음에 공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알선 입찰대리 할 수 있습니다. 비업의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하죠. 암기 프린트 24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할 수 있는 것,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자, 다음은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그리고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투기과일주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13번, 2번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건의 경우 거래 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투기과일주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5억이 아니고 6억입니다. 6억.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13번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일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에도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는데 단 3년간 미래소득을 인정하더라고요. 아파트 분양권은 보통 3년 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13번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금액과 상관없고요. 법인도 금액과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하고요. 투기과일지구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맨 밑에 보면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보면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 지분거래면 금액과 무관하게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토지취득한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라도 6억 이상인 경우만 자금조달 계획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